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렇게 3대 지수 상승세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와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이죠.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우지수는 신고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례적으로 9월의 마무리를 아주 산뜻하게 하는 모습인데요. 이 셧다운의 우려, 과거 사례를 보면 통계적으로 금융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공무원들의 대거 해고나 그리고 이제 10월에 주요한 고용지표 등등의 경제지표가 미뤄진다면 그만큼의 불확실성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크게 염려가 없지만 계속 분석이 필요로 해 보이는 셧다운 우려감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랠리가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2% 넘게 급등을 했는데 이 코어 위부의 호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과 주요 이슈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9월 장을 모두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마지막 4분기 돌입에 앞두고 있는 뉴욕 증시인데요. 9월은 계절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달이다라는 평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면서 고밸류 부담에도 불구하고 연일 상승 랠리를 켜갔던 9월의 증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관세 위협 카드가 꺼내 들어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셧다운 위기감까지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월은 변동성이 큰 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10월의 첫 단추는 과연 오늘 밤에 뉴욕 증시 어떻게 꿰게 될지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챙겨보시면서 10월장도 저희와 함께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례적으로 강한 성적으로 9월을 마무리했던 뉴욕 증시입니다. 3분기의 마지막 날 자세한 시장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셧다운 우려감 속에서 사실 장중에는 지수가 대부분 하락권에서 움직이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탄력도가 붙으면서 3대 지수 모두 결국에는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특히나 다우 지수가 오늘 0.2%의 플러스권인데 이 46,400포인트 선에 근접하면서 오늘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한번 세웠습니다. 나스닥은 0.3%의 상승이죠. 22,660포인트 선에 S&P 500은 0.4%대까지 상승의 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자, 이제 미국 정부의 회계 연도는 9월 30일인 오늘 종료가 됩니다. 현지 시간 10월 1일 0시까지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연방 정부의 공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에 돌입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후 1시까지 판결이 이뤄져야 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해서 언급을 내놨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They are shutting it down. We're not shutting it down. We don't want it to shut down because we have the greatest period of time ever. I told you we have $17 trillion being invested. So the last person that wants it shut down is us. Now, with that being said, we can do things during the shutdown that are irreversible, that are bad for them and irreversible by them, like cutting vast numbers of people out, cutting things that they like, cutting programs that they like. And you all know Russell Vought. He's become very popular recently because he can
trim the budget to a level that you couldn't do any other way. So they're taking a risk by having a shutdown because of the shutdown, we can do things medically and other ways, including benefits. We can cut large numbers of people out. We don't want to do that, but we don't want fraud, waste, and abuse. 대놓고 민주당을 협박하는 수준의 발언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임시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말로 셧다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베팅 사이트에서는 지금 그 가능성이 93%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간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나는 원래 낙관적인 사람이지만 오늘 합의 도달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다라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실제 셧다운에 돌입하게 된다면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예정이었던 이 9월 고용보고서의 발표가 지연되게 됩니다. 연준의 10월 금리 인하 여부를 가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데이터였던 만큼 시장에도 한 가지 변수가 추가될 수 있는 건데요. 실제 나틱시스의 전략가는 만약에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된다면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승할 거라고 점치기도 했습니다. 어제 빅스 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냈다가 오늘은 다시금 약간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국면인데 셧다운이 돌입된다면 이 빅스 지수의 재상승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자면 졸지 구인이직 보고서에서 이 구인 건수는 720만 건으로 발표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의 경우에는 94.2로 발표가 됐습니다. 5개월 내 최저 수준을 가리킨 건데 실제 미국의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느끼고 있는 체감 경기는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셧다운 우려감 속에서 금과 은의 선물 가격은 동반 강세를 나타내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은 선물 가격 최근 1개월간 가격이 13%대나 랠리를 했고요. 3개월 동안의 누적 상승률은 27%입니다. 같은 기간 금이 15% 올랐던 곳보다도 훨씬 더 강한 상승세를 은이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전자제품이라든지 의료 등 여러 산업에 걸쳐서 은의 수요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효과까지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들의 표정도 살펴보시죠. 엔비디아의 2.6% 강세가 증시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투자한 데이터 센터 기업이죠. 코어위브가 오늘 메타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이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와 함께 아마존은 오늘 뉴욕에서 가을 신제품 발표 행사를 가졌습니다. AI 음성 비서인 알렉사 플러스가 탑재된 여러 가지 홈 기기들을 발표했지만 주가로의 영향은 제한됐죠. 오히려 1.2%의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자동차주들은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포드의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전기차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세액 공제를 종료한다든지 아니면 가스 배출 규제를 완화시킨다든지 이러한 정책들이 전기차 시장 규모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시킬 것이다. 지금 대비했을 때 거의 절반가량으로 축소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실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확대 계획을 미루고 있고 그 대신에 내연기관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량들에 대한 생산을 확대시키고 있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죠. 이 산업의 어떤 지형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전기차 외에도 좀 기대를 걸 만한 미래 동력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는 강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업종별로 가장 강했던 것은 제약주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화이자 그리고 이 정부의 약가 인하 합의 도달 소식이 전해졌죠. 이에 따라서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합의를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진 상황이고요. 사실 약값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약을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리한 이슈입니다. 다만 하나의 거대한 불확실성 혹은 리스크가 제거됐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5% 급등 양상을 보였고요. 원자재 업종 내에서는 프리포트 맥모란이 환한 초록불을 켜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지난번에 이 인도네시아 광산의 채굴 중단 리스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의견과 함께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밖에 주요 종목 이슈들 먼저 오늘 엔비디아 급등의 이유입니다. 코어 위브 이슈부터 보시죠. 메타의 AI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한다라는 소식이고요. 142억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는 20조 원 공급 계약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건 코어 위브가 이 서버를 만듦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인 블랙웰로 만들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메타가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을 사용하는 형태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탄탄한 AI 수요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 이런 평가 전해집니다. 덕분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을 했죠. 자세한 종가 확인해 보신다면 오늘 2.6%의 플러스권을 지켜내면서 186달러대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처음으로 시가총액 4조 5천억 달러를 돌파해냈습니다.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웠고 올해 전체로는 현재 주가가 39%가량의 상승 가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어위브의 주가 역시도 급등으로 반응을 했죠. 11.7% 뛰어오르면서 136달러대까지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이자 이슈도 확인해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딜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나타냈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의 압박으로 인해서 약값을 미국 안에서 판매되는 약값을 인하하게 됐습니다. 그 대신에 향후 3년간 제약 관세 유예를 받아내게 됐고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죠. 미국 안에서 제조를 확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익 방어를 위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 내에서의 약값을 인상할 가능성도 우리 입장에서는 염두를 둬야겠습니다. 화이자의 주가 반응 확인해 보신다면 6.8% 뛰어오른 25달러대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입니다. 3분기 인도량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현재 세액공제 종료를 앞둔 선구매 효과로 인해서 3분기 인도량 자체는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전체적인 컨센서스. 캐너코드도 의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도량이 48만 대로 예상치를 웃돌 거라 라는 강력한 의견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월가 모든 분석가들을 통해서 가장 불리시한 뷰라고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를 종전에 333에서 490달러까지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0.3%대 상승하면서 444달러대의 종가를 형성하고요. 오늘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으로는 나이키가 있습니다. 실적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함께 성적표를 들여다보시죠.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매출액의 경우에는 하락할 거다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1%대 성장을 기록했다라는 측면에서 서프라이즈 실적이었고요. EPS 역시도 49센트로 예상치를 거의 2배가량 웃도는 강력한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부문별로 봤을 때에는 중국 지역에서 지금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미 지역에서,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내에서 나이키의 인기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추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신임 CEO 엘리엇 힐의 턴어라운드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주가는 발표 직후에 급등으로 반응을 했다가 현재는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고요. 지금은 1% 정도의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UiPath, 오늘 빅테크 기업 세 가운데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가운데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오픈 AI,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형태의 계약이 되겠습니다. 매출이 증가될 거라는 기대감 속 주가는 급등으로 반응을 했죠. UiPath, 사실 최근 3년간 주가가 겨우 8% 오르는 등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본격 반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오늘의 주가는 6.5% 급등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확인해 보시죠. 이 위성 발사를 위한 시험 비행 도중에 로켓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로켓의 이름은 알파 플라이트 7이고요. 이전에도 이 알파 로켓과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했던 전적이 있었고 비행 중 로켓의 일부가 폭발하거나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과 지난 4월에 비행 실패가 한 번 있었고 바로 얼마 전에 미국 연방항공청 FAA로부터 재발사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폭발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가 다시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파이어플라이의 주가는 21% 가까이 급락하면서 오늘 $30 선마저 반납하는 흐름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계적인 음악 스트리밍 업체죠. 스포티파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CEO인 다니엘 에크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사회 의장직으로 이동한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이 다니엘 에크라는 인물은요, 지난 2006년 스포티파이가 공동 창립됐을 당시서부터 CEO를 맡아왔던 인물이고요. 지난 19년간 스포티파이라는 플랫폼의 성공 신화를 이끈 주역이자 음악 산업 전체적인 이 판도를 변화시킨 인물로도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CEO가 물러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스포티파이의 주가는 급락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4.2% 하락하면서 $700 선도 반납하는 흐름으로 진행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소 연료전지 기업인 블룸 에너지 와이오밍주 데이터 센터 프로그램에 연료전지를 공급한다는 소식 가운데서 주가가 10%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제 9월 분기 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 이제 뉴욕 증시는 강세론을 굳히는 모습인 걸까요? 아니면 10월의 변동성에 마지막 환호를 해준 걸까요?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 펀드 스트레스의 자료입니다. S&P 500이 200일 이동평균선 10% 위에 위치해 있다라는 분석 자료인데요. 지금 현재는 시장이 확고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분석이죠. 사실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웬만큼 투자를 이어오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신 사실일 겁니다. 실제로 지수 레벨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9월에도 이어갔던 뉴욕 증시였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상승의 룸이 더 남아 있을 것인가가 시장의 관건일 텐데 200일 이평선의 13에서 13% 위쪽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펀드 스트레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레벨이 S&P 500 기준 6,950포인트 선까지는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난 강세장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200일 이동평균선 13에서 15%까지는 고점을 기록을 해줬던 경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10%를 넘어서서 13에서 15%까지도 도달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 펀드 스트레스 하면 우리는 흔히 이 사람을 떠올립니다. 톰 리의 발언인데요. 우리는 AI 슈퍼사이클에 돌입해 있다. 엔비디아는 26배 예상 수익률로 굉장히 매력적인 레벨에 위치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현재 코스트코라던가 월마트보다 저렴한 상황이고 1998년 물론 닷컴 버블 당시에 굉장히 높은 밸류를 가져갔던 기업이기는 합니다만 시스코가 보여줬던 60배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사이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주요 강세론의 근거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10월은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던 달인 만큼 계속해서 빅스 ETF 관련해서도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고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 변동성을 촉발할 수 있는 주요 이슈는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주었듯이 셧다운이 첫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셧다운에 돌입할 경우 자산시장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자산군별로 어떻게 평균 수익률이 나타났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바로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자산군 S&P 500과 달러 인덱스 미 국채 기준으로 셧다운 개시 첫날에는 S&P 500 별로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도
경우에도 사실상 큰 변화가 없었는데 전체 기간으로 따져봤을 때는 S&P 500이 평균 1%가량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도 사실상 변화가 없었고 미국 국채는 평균적으로 약 0.3%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셧다운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S&P 500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미 국채의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기는 합니다만 상승폭 자체가 0.3% 아주 유의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뉴스는 굉장히 요란한데 실제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전망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앞서서 체린 앵커가 언급해 주었던 것처럼 지금은 연준의 금리 경로 방향성이 상대적으로 아주 명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지표 발표가 딜레이 될 경우에는 연준의 방향성 자체도 가늠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주요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은 의약품 관련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지금 백악관에서 직접 나서서 약값 인하에 나선다라는 소식입니다. 온라인 플랫폼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So it's an historic day because I think today we are turning the tide and we are reversing an unfair situation. For years, other rich nations refused to pay the fair share for the medical innovation. And as a result, Americans had to assume disproportional cost on their shoulders. With this deal that we signed today, we satisfied all four of President's requests. All four. By this agreement that we did, we commit to onshore the production of our medicines that are consumed in the US and are made outside the US. And for that, we are ready to unleash our investment portfolio in this country. And the President graciously gave us a 3 years grace period that we will not be subject to the 232 tariffs, as long as, of course, we move the products here. I really think this is an historical moment because also I can put that behind us and focus on the things that I want to spend my time, cancer treatments, to bring better obesity medicines, to bring better vaccines, to bring things that people value. And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do that. 네, 화이자 CEO의 주요 발언들 살펴보고 왔습니다. 화이자가 언급된 이유도 잠시 후에 차차 짚어볼 텐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트럼프 RX라는 정부 직영의 온라인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RX라는 새 정부 직영 약값 할인 온라인 플랫폼이 무엇인가라고 들여다보니까요. 화이자와의 대형 가격 인하, 생산 투자 거래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서 화이자를 주요 협력 업체로 삼는 약값 할인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은 정부가 직접 운영한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고요. 처방의약품을 현금 결제로 도매가 형태로 구매한다라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연방정부 권한으로 다수의 약품 공급사, 대표적으로 이제 화이자가 합류를 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약품 공급사들과 약값 직접 협상에 나선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기존에 제공되던 보험이라던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와는 별도의 특가 판매가 이루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주로 이 기초의료 제품들, 일상 처방약품부터 선택적인 의약품까지, 전문약품까지 함께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성 갱년기 치료제라던가 이러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약품들이 입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어떤 모습일지 잘 상상이 가지는 않는데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약값 인하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던 것은 이 트럼프 RX를 준비하고 있던 백악관의 움직임과 결코 무관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했다가 100% 관세로 선회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화이자는 트럼프 RX의 주요 원료 의약품과 처방 전 필수 약품을 대거 공급한다라는 입장이고요. 미국 내에서 신규 개발하는 신약 역시도 향후에 동일한 할인율로 출시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파격
충격적인 이야기를 함께 전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미국 메디케이드의 OECD 수준의 최혜국 가격 기준으로 선진국 최저가 모델의 약값을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화이자고요. 미국 내 제조 투자 설비 확충에도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4조 원가량을 투입하겠다라는 의견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라서 3년 동안 화이자는 100% 의약품 관세에서 완전히 면제가 되겠고요. 일단 화이자가 합류한 이 트럼프 RX, 앞으로 로슈라던가 노바티스, 사노피, GSK와 같은 대형 글로벌 제약사들도 입점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제약 관련해서 센티멘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역시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이자의 대규모 투자 이야기, 트럼프 RX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제 테슬라 인도량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인도량이 좋게 나올 것이다, 나쁘게 나올 것이다, 투자 기관별로 의견은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올 한 해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전반적인 흐름들 그리고 인도량에 대한 전망치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3분기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3분기 테슬라의 글로벌 인도량 예상치는 약 43만 대에서 45만 5천 대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평균은 44만 5천 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로 감소폭은 직전 분기 대비 완만할 전망입니다. 북미와 중국 지역에서는 세금 혜택 종료 효과로 9월 중 수요가 단기적으로 상승한 시그널도 감지됐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직전까지 유럽 판매 부진, 경쟁 심화, 세금 인센티브 종료, 가격 전략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테슬라의 올 한 해의 추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깊은 고를 갔다가 지금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가운데에서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평가 속에서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 아니라 매그니피센트 6로 가야 된다, 이런 평가까지도 나오게 했던 테슬라의 연간 흐름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왔고요. 좀 어렵다고 하는 9월 동안에 테슬라가 이뤄냈던 성과는 올 한 해의 흐름을 반전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이제 테슬라의 현 주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볼까요? 일단 유럽 내에서는 테슬라의 입지가 조금 좁아지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2달 연속 BYD 대비 판매량이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점유율 하락, 그리고 유럽 내에서의 경쟁도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글로벌 인도량 평균적으로 44만 5천 대에서 45만 5천 대까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46만 대 수준이었던 전년 동기 수준과 비교하면 3%가량 글로벌 인도량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EV 세액 공제 종료로 인해서 이런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도 이번 인도량 발표의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수익성도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반기에는 14% 수익성이 줄어들었다면 순이익은 31%나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완성차 업체들 가운데에서 상당히 영업마진이 높은 편에 속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최근 들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죠. 현금 흐름에 대한 압박, 테슬라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xAI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GPU를 사들이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신제품이 이제 좀 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압박도 역시 함께 마주하고 있는 테슬라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지금 BYD와 같은 중국 내 굉장히 저렴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유럽 브랜드의 성장으로 EV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가격과 점유율의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웨드부시 그리고 간밤의 캐나코드와 같은 기관들의 경우에는 테슬라의 EV뿐만이 아니라 ESS라던가 전반적으로 다른 사업 부분의 긍정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테슬라 전망과 인도량 발표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